여러분 책 들을 시간이지요. 안녕하세요. 다양한 책들의 요점만 쏙쏙 뽑아 10분 동안 재밌게 전해드릴 윤지현입니다. 오늘의 책은 박수훈과 엄진성의 나는 30살의 경매를 시작해 40살의 은퇴를 꿈꾼다입니다. 와, 얼마나 성공해야 한창 돈 벌 때인 40살에 은퇴를 한다는 걸까요? 비슷한 인생 계획 가지고 계신 분들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셀럽이 선택한 책 듣는 10분, 자본금 없이 시작하는 경매 입문서, 박수훈, 엄진성의 나는 30살의 경매를 시작해 40살의 은퇴를 꿈꾼다를 들려드립니다. 경매는 안 좋은 거 아니야? 리스크가 너무 크지 않아? 라는 질문을 하는 부동산 초보 투자자들이 있을 것이다. 경매란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돌려받지 못한 자신의 채권을 회수할 목적으로 법원에 매각 신청하면 법원이 입찰하여 채무자의 물건을 매각한 후 그 매각 대금으로 채권자에게 채권을 충당하는 법적 제도다. 따라서 낙찰자는 나쁜 것이 아니라 문제 생긴 것을 해결해주는 해결사 역할을 하는 것이다. 안 좋은 인식이 있지만 경매는 나와 같은 서민 초보 투자자에게는 좋은 투자처가 될 수 있다. 경매로 나오는 부동산 물건은 우선 감정평가사의 감정을 통해서 적당한 가격을 책정한다. 감정가가 정해지고 나서 경매로 진행을 했을 때 낙찰이 되지 않으면 유찰이 된다. 한번 유찰이 될 때마다 30%씩 금액이 떨어진다. 예를 들어 최초 감정가 1억의 물건이 유찰되면 7천만 원에서 경매가 시작된다. 따라서 경매 투자를 통해서 부동산을 사면 작게는 100만 원부터 많게는 몇 억까지도 싸게 살 수 있는 장점이 존재한다. 경매를 시작했다고 해서 좋은 물건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눈을 가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나 현실은 정반대다. 또한 수익률이 높거나 남들이 놓친 알짜배기 물건을 받기도 쉽지 않다. 실제로 경매 시장에는 감정가가 시세보다 비싸게 잡힌 물건들도 많다. 감정가가 비싼 물건이면 그 물건은 투자에서 실패할 확률이 높다고 할 수 있다. 물건 낙찰은 받았는데 세입자를 구하기 어려워서 임대가 안 맞춰지거나 매각이 안 되는 물건이라면 부동산에 들어갔던 당신의 소중한 목돈은 묶이게 된다. 돈이 묶이는 순간 당신이 투자할 수 있는 시기는 몇 년 뒤로 훌쩍 밀려나기 때문에 투자에서만큼은 신중해야 한다. 실패하지 않는 경매 투자의 원칙 1. 무조건 싸게 사라. 아파트를 사야 한다면 남들보다는 처음부터 조금 더 싸게 사는 것을 추천한다. 방법은 바로 경매다. 경매로 싸게 산 부동산은 나중에 팔 때도 금매처럼 보이게 팔 수도 있다. 좋은 물건을 찾아서 경매로 3천만 원이라도 싸게 살 수 있다면 발품을 판 가치는 충분하다. 나는 경매를 통해 적게는 3에서 5천만 원을 싸게 낙찰받아 현재 매월 꼬박꼬박 월세를 받고 있다. 좋은 물건을 경매로 싸게 살 수 있다면 수익률 또한 높아질 수밖에 없다. 실패하지 않는 경매 투자의 원칙 2. 수요가 많은 곳에 투자하라. 초보자들이 가장 실수하는 것이 바로 싸기만 하면 괜찮은 물건으로 착각하는 것이다.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따라 물건을 선택해야 한다. 수요가 없는 지역은 낙찰을 받아도 나중에 매매는 생각하지도 못하고 임대도 맞추기 힘든 경우가 생길 수 있다. 임대가 안 맞춰지면 은행에서 받은 경락잔금 대출을 포함하여 매달 관리비까지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 결국 이러한 지역에 낙찰받은 물건을 빨리 팔려고 내놓아도 사는 사람이 없어서 마치 경매 시장에 사약을 마시게 될 수 있다. 실패하지 않는 경매 투자의 원칙 3. 감정가가 시세보다 낮은 물건을 확인하라. 매일같이 경매 사이트를 보는 것을 추천한다. 나는 특별한 일이 없으면 퇴근 후에 30분 이상씩 경매 사이트를 본다. 그중 가장 유의 깊게 보는 것이 가격이다. 가격은 수익률에 가장 큰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물건을 보는 기준이 없는 초보 투자자는 시세 대비 감정가가 낮은 물건들 위주로 찾아보길 바란다. 실패하지 않는 경매 투자의 원칙 4. 처음에는 소액으로 할 수 있는 물건으로 시작하라.
나는 부동산 경매를 처음 시작할 때 막연한 불안감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큰 돈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다. 그래서 나는 부동산 투자 금액을 고려하여 규모가 가장 작은 물건부터 시작하였다. 소액 물건을 낙찰받았기 때문에 현장 방문 활동부터 낙찰 후 명도, 임차인 맞추기까지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었다. 적은 돈으로 부동산 경매에 대한 흐름을 맛보는 것이 중요하다. 책을 아무리 본다고 해도 실제로 경험을 하지 않으면 단순히 알고 있는 지식에서 그치게 된다. 따라서 경매를 통해 경제적인 자유를 꿈꾸고 있다면 일단 소액으로 경매를 경험해보는 것을 추천한다. 실패하지 않는 경매 투자의 원칙 5. 경락잔금 대출은 매각할 때 갚아라. 부동산 투자를 통해 경락잔금 대출을 받았다면 대출금이 쌓여 있어 부담을 느낄 수가 있다. 지금까지 우리는 대출은 안 좋은 것이다, 대출은 갚아야 한다 라는 교육을 받고 살아왔다. 그러나 나는 동의하지 않는다. 최대한 대출을 활용해서 자산을 불려야 한다는 생각이다. 대출이 있다는 것이 불편해서 부동산의 대출을 모두 갚아버린다면 마음은 편할 수 있으나 재투자할 수 있는 현금이 없어서 힘들 것이다. 따라서 경락잔금 대출은 우선 이자만 상환하고 나중에 매각할 때 갚는 것을 추천한다. 경매의 기본 흐름을 익히는 것은 경매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중요하다. 특히 배당 순서와 물건이 어떻게 해서 경매로 나왔는지 원인을 알게 되면 경매의 성공률을 높이는 데 훨씬 도움이 된다. 초보자라면 자신이 잘 아는 지역에 투자하는 것을 권한다. 잘 아는 지역에 잘 아는 부동산 매물이 경매로 나오게 된다는 정보를 사전에 알 수 있다면 남들보다 발빠르게 움직일 수 있다. 또한 낙찰을 받고 잔금은 언제 치러야 하는지 일정을 알게 되면 명도 진행에 있어 큰 도움이 된다. 명도가 진행이 잘 안 되는 상태라면 경락잔금 대출받은 이자만 매달 빠져나가는 손실이 생기게 된다. 현장 방문의 기본 활동은 시세 파악이다. 시세는 수익과 직결되므로 잘못된 시세 조사는 잘못된 투자로 이어진다. 시세 조사는 매매, 전세, 월세 모두 해야 한다. 물건의 상황에 따라 월세를 둘 수도 바로 매매를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수요 파악도 중요하다. 아파트나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시세와 수요 파악이 쉬울 수 있다. 하지만 일반 다세대 주택이나 상가의 경우에는 아파트처럼 정형화되어 있는 게 없어서 정확히 파악하기 힘들다. 따라서 여러 부동산에 문의를 한 뒤 투자자 개인으로서 판단해야 한다. 투자의 성공과 실패 모두는 개인의 몫이기 때문이다. 임대 수요를 파악할 방법의 하나는 공실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다. 1층에 있는 상가라고 하더라도 2층과 3층의 상가 공실 상태도 함께 확인해야 한다. 대부분 부동산에는 관리비가 발생한다. 따라서 관리비에 대한 부분을 낙찰자가 인수하게 되는 예도 있으니 관리사무실에 들러 꼭 확인해야 나중에 예상하지 못한 금액을 지급하는 불상사를 피할 수 있다. 또한 관리사무실은 그 건물을 항시 관리하고 있으므로 부동산에서 듣지 못했던 소중한 정보를 얻는 경우도 덜어 있으므로 꼭 방문하여 체크해야 한다. 명도란 낙찰받은 물건에 거주하고 있는 소유자나 임차인을 내보내는 과정을 의미한다. 명도는 다양한 무기를 사전에 준비해 강제 집행 전에 모든 협의를 끝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다. 명도비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항상 고려해야 하며 기존 임차인을 계속 유지하며 재계약을 하는 것이 유리한지도 고민해봐야 한다. 명도 확인서는 낙찰자에게 가장 중요한 무기가 될 수 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낙찰자는 잘못한 게 없다. 그러니 점유자에게 끌려가는 협상을 할 필요가 없다. 쫓기듯 명도를 하게 되면 예상했던 수익보다 적어지는 경우가 있다. 또한 점유자가 배당을 어떻게 받는지 알고 있으면 큰 도움이 된다. 예를 들어 최우선 변제 금액만 받는 점유자라면 금전적 손실이 있을 것이다. 그럴 때 소정의 명도비를 주겠다는 생각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다. 협상이 되지 않아 강제 집행까지 가면 최소 3개월 이상 기간이 지연될 수 있다. 이런 경우에는 강제 집행 비용과 매달 나가는 이자 비용이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명도비를 책정해 두면 좋다. 초보자들이 가장 크게 실수하는 것이 바로 권리 분석이다. 직접 경매에 참여해야 기본적인 권리 분석을 통해서 충분히 낙찰을 받을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권리 분석은 낙찰자가 인수해야 하는 권리를 의미한다. 인수는 낙찰자가 떠안아야 하는 금전적인 부분이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사항이다. 경매를 통해 매각되는 부동산들은 최고 금액을 써낸 낙찰자의 대금 납부와 동시에 소유권이 귀속된다. 법원은 최고가 매수인인 낙찰자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촉탁하게 된다. 법원은 소유권 이전 등기를 촉탁하면서 등기부에 기록돼 있는 그간의 경매와 관련된 각종 권리를 정리하는 작업을 하는데, 이때 정리의 기준이 되는 것을 말소 기준 권리라고 한다. 말소 기준 권리는 부동산 등기부에서 등기일이 제일 빠른 권리를 말한다. 이 권리를 기준으로 순위가 빠르면 인수, 느리면 깨끗이 말소된다. 그 외에 인수되는 권리와 말소되는 권리만 체크하고 가면 된다. 그동안 만나온 부동산 투자 초보자들을 떠올려 보면 노력 없이 그냥 막연히 높은 이익을 얻기를 바라거나 심지어 아주 빨리 결과물을 얻기를 원하기도 했다. 정작 투자 초보인 자신들이 어느 정도 공부를 하면서 투자를 진행해야 하는데 그냥 기다리면서 물건을 찍어주기만 바라는 경우가 많다. 부동산 경매 투자를 성공적으로 해내기 위해서는 부지런히 매물 분석을 해야 하고 많은 경매 기술을 공부해야 하며 실수를 통해 성공으로 가는 방법을 익혀야 한다. 경매가 어렵다고 느껴진다면 전체적인 흐름만 이해하고 주변의 전문가 또는 인터넷 카페에서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한다. 경매 관련된 강의도 많고 도움을 주는 업체도 많으니 일단 책을 읽고 나면 시작하기 바란다. 아는 게 힘이라는 말이 떠오르는 책이네요. 저는 잘 모르는 일이 있으면 일단 한번 시작해보는 경향이 있는데 경매나 부동산 쪽은 그렇게 했다간 큰 코 다치겠다 싶었어요. 알수록 덕보는 것도 많고 혜택도 많이 누릴 수 있으니 이 책 읽으시고 경매에 관심 생기신 분들 사전 조사는 꼭꼭 필수입니다.